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상 3선식에서 선간거리가 각각 50, 60, 70cm인 경우 기하평균 선간거리는 몇 cm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간거리가 3개 주어져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여기 3선식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체의 수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것은요, 도체의 수의 제곱근 루트, 여기 하나의 선간거리 50, 하나 60, 그리고 70.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은 2번 59.4c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시면 전선 AB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각각 5m일 때 이 선로의 등가 선간 거리는 몇 미터인가? 여기 보시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체를 하나, 둘, 3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셨으면은 이제 A와 B, B와 C가 각각 5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m. 자, 이쪽도 5m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등가 선간 거리를 구할 때 D는 마찬가지로 도체가 3개니까 3. 그리고 루트 씌워 주시고요. 이거와 이거 5 곱하기 이거와 이거 5 곱하기 이것과 이것은 10m. 10m.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5의 2의 세제곱근 3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정사각형으로 배치된 사도체 송전선이 있다. 도체가 4개라는 소리네요. 소도체의 반지름 1cm, 한 변의 길이가 32cm일 때 소도체 간의 기하 평균 거리는 몇 cm인가? 일단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도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배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사각형이므로 한 변의 길이를 등가 선간 거리 D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 더, 2개 더 있죠. 여기서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자,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D고 여기가 D니까 대각선은 루트 2D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전체 등가 선간거리 D라는 것은 도체가 6개, 등가 선간거리 개수가 6개이므로 6 제곱근이고요. 마찬가지로 루트 씌워주시고 하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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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 곱하기 루트 2D 곱하기 루트 2D가 되죠. 근데 이 6제곱근이라는 뜻은 6번 곱해지면 이 루트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번 곱해지는 게 뭐가 있죠? 여기서 D죠, D. D가 그럼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D가 나오고요. 여기 곱하기 6의 2가 되죠. 2의 6제곱근.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소도체의 반지름이 1cm,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2cm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32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32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제곱근이 분수로 바꾸게 되면 2의 6분의 1제곱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보시면 소도체의 반지름이 R미터, 소도체 간의 선간거리가 D미터인 2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345kV 송전선로가 있다.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원래 우리가 도체의 반지름이 있습니다. 도체 반지름이 있는데 복도체 같은 경우, 이도체 이상인 경우 등가 반지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R 이퀄이라고 해서 R2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 N제곱근의 R, S, N-1 여기서 N은 등가 선간거리, 도체의 수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복도체, 2개의 소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N에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2 그리고 R에 2를 집어넣으면 S만 남죠. S.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제곱근 앞에 이 2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루트 2는 여기에 숫자 2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RS라고 표시했지만 여기는 선간거리가
반지름이 R이고 선간거리가 D라고 했기 때문에 RD로 표시를 해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요. 복도체 선로가 있다. 소도체의 지름 8mm,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40cm일 때 등가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등가 반지름 적어보겠습니다. R 이퀄은 도체가 복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 적어주시고요. R에 S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40, 지름이 8mm라는 것은 반지름은 4mm, 4mm를 cm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cm로 물어봤기 때문에 mm를 cm로 바꾸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기 0.1을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루트 0.4 곱하기 소도체 사이 간격 40cm라고 했습니다. 40. 자, 이것을 계산하면 4cm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면적이 같을 때 단도체와 비교했을 때 복도체의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면적이 같을 때 복도체가 가지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복도체 자체가 4개 정도로 도체를 분할해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고요. 복도체를 사용했을 때는 임계전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로에서 복도체가 가지는 특징은 L 성분, 인덕터스 성분은 20% 정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C 성분, 진상 성분은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복도체를 사용하면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이 상승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단락사고 시에 각 소도체 간에 같은 방향으로 대전류가 흘러서 소도체 상호 간에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가 복도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전 용량 증가하죠. C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안전전류 증가하고요. 송전전력도 복도체를 사용하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임계전압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코로나 임계전압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 복도체를 사용한 송전선로를 단도체를 사용한 선로와 비교했을 때 알맞은 것은 단도체의 총 단면적과 단도체의 단면적이 같은 경우이다. 저희가 아까 방금 L 성분은 감소하고 C 성분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L은 감소, C는 증가하니까 여기와 같은 맥락의 문장을 골라주시면 3번 작용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8번 삼상 3선식 송전선을 연가할 경우, 연가라는 것은 선로 정수를 평형하게 맞추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체 선로 길이의 몇 배수로 등분해서 연가하는가. 연가의 특징은 일단 3의 정수배로 연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가하면 3등분, 3의 정수배로 등분해서 이렇게 선로 정수를 평형하게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3 골라주시면 돼요. 9번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연가의 효과가 아닌 것은, 연가하면은 뭘까요? 일단은 제일 큰 목적은 바로 선로 정수가 평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도 약간 증가하죠.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각상의 임피던스가 평형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감소하고, 그리고 직렬공진 방지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작용 정전 용량이랑은 연가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전 용량 감소 아니고요. 일단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가의 효과만 물어봤으니까요. 9번에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0번 송배전 선로는 저항 R, 인덕턴스 L, 그리고 정전 용량 C, 누설 컨덕턴스 G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 회로를 말합니다. 이들 정수를 선로 정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뭐 등에 따라 다음 중 뭐뭐에 알맞은 내용은, 선로 정수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 적혀 있네요. 전선의 종류,
그리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왜냐하면 선로의 고유 성질입니다. 이 고유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굵기, 종류, 마지막으로 전선에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이 선로 정수의 성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역률, 전류 있잖아요. 다 관련 없습니다. 여기 전압도 관련 없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성질만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고르고 넘어갈게요. 11번 길이가 35km인 단상 2선식 전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단 전선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1.3mH per km 선이고 주파수는 60Hz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유도 리액턴스 XL이라는 것은 우리가 2파이 FL로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2파이죠. 그 다음에 F는 주파수인데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 다음 L을 보면은 일단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1.3mH라고 했기 때문에 1.3 곱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길이가 35km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단상 2선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선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34.3옴 34.3옴이라는 그러한 값이 유도 리액턴스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번 보시면요.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m이고 선간거리가 대문자 Dm인 선로의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몇 mH/km인가?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공식은 L이라고 하는 것은요. 0.4605의 로그 10의 R분의 D, 여기 1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반지름입니다. 그쵸? 여기는 등가 선간거리죠. 등가 선간거리. 그럼 보시면요. 여기 지름이 D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을 D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D. 그 다음에 등가 선간거리 D니까 결국 이것은 D분의 2D가 되죠. 이러한 형태를 가진 답을 찾아주시면 여기 4번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D분의 2D를 골라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 고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430제곱밀리미터의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반지름은 R은 14.6mm라고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송전선로가 있다. 인덕턴스는 약 얼마 정도인가? 단 지표상의 높이는 2도의 영향을 고려했다. 일단은 보시면요. 일단 도체가 3개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등가 선간거리 먼저 구할 수 있겠죠. D라는 것은 루트 세제곱근 여기 보시면 7.5 곱하기 7.5 그 다음에 여기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인 15m.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D라는 것은 9.45m가 나옵니다. 9.45m. 그러면 인덕턴스 구하면 되겠죠. 이대로. L이라고 하는 것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이 얼마였죠? R은 14.6mm. 그래서 14.6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등가 선간거리 9.45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여기 1번 1.34 단위는 mH/k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실게요. 14번 보시면 삼상 3선식 송전선로가 소도체 2개의 복도체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소도체의 지름 8cm, 소도체 간격 36cm, 등가 선간거리 120cm인 경우에 복도체 1km의 인덕턴스는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도체에서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요. 0.05 기억하시죠? 여기에 도체 수 여기 0.05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죠? 0.4605의 로그 여기는 10의
R 대신에 등가 반지름 넣죠. 등가 반지름이니까 n에 R, S, n-1분의 D. 기억나시나요? 자, 이 공식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복도체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 n에 2를 집어넣을게요. 여기 2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에 여기 2 집어넣으면은 아까 전에 문제에서 푸셨듯이 여기 루트 RS만 남습니다. 위에는 D. 근데 등가 선간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보시면 120cm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20cm. 그 다음에 여기 소두체 간격이 36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36. 다 그냥 통일할까요? 다 통일해서 미터 단위로 바꿔줄게요. 미터 단위로. 그러면은 여기를 루트 도체 4 곱하기 소두체 간격 36 그리고 등가선 간거리 120. 미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계산 센티미터, 여기 계산 센티미터 하면 어차피 단위는 생략이 되네요. 자,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면 0.4855 미리헬리/퍼 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5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반지름이 1.2cm인 전선 1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경우 왕복 회로의 총 인덕턴스는 몇 mL/km인가? 단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600m이다. 우리가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요. 1 플러스 2의 ln의 r분의 2h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여기는 헬리퍼 미터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미리헬리퍼 킬로미터로 구해야겠네요. 일단은 보시면요. 여기 1 플러스 2ln의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이 지금 1.2cm라고 했습니다. 1.2cm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h가 600m죠. 2 곱하기 600 여기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이것을 계산해 주면요. 2.4에 10의 마이너스 6 헬리퍼 미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리퍼 미터고요. 근데 이거 헬리퍼 미터로 나왔는데 우리가 단위를 지금 뭐라고 물어봤죠?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똑같이 10의 6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 분자는 10의 세제곱만큼 줄어들고, 그쵸? 분모는 10의 세제곱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총 10의 6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4 mL/km로 단위를 변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2.4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선간거리가 2dm이고 선로 도선의 지름이 소문자 dm인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인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전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달달 외우셨던 그 공식 이용해 볼까요? C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 단위는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자, 이거 공식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이 D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D 2분의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선간거리가 2D라고 했기 때문에 2D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2분의 D분의 2D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D분의 4D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같은 형태를 한 답이 뭐였죠? 바로 1번. 4번은 여기 분자가 틀렸네요. 0.2413이라서. 그래서 1번 0.02413 적어주신 저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 보실게요.
삼상 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을 CS 그리고 선간 정전 용량, 상호 정전 용량이죠. 그것을 CM이라 할 때 작용 정전 용량 CN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삼상에서는 CS 플러스 3CM. 자, 여기서 대지 정전 용량, 상호 정전 용량. 근데 단상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단상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 CS에 상호 정전 용량 ECM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작용 정전 용량 CN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3상이기 때문에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CM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풀어볼게요. 삼상 3선식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에 있어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038이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37 마이크로페럿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라고 했습니다. 작용 정전 용량 그리고 여기 삼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CM인데 여기서 지금 대지 정전 용량이 0.5038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 곱해주고 여기 선간 정전 용량, 상호 정전 용량이 0.1237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그대로 계산해 주게 되면요. 0.8749 여기는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일단은 1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공 성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 R분의 D 값이 클수록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것은 공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L은 뭐였죠? 0.05 엄청 나오죠? 이 공식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였습니다. 그쵸? 여기는 분자 분모 형태가 되어 있고요. 로그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이 됐었죠. 그쵸? 그 보시면은 R분의 D 값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커지고 여기도 이게 커지면 각각 L과 C는 어떻게 되죠? L은 올라가고요. C는 감소합니다. 왜냐면 이것과 이것은 비례, 이것과 이것은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인덕턴스는 커지나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고요. 20번 넘어가 볼까요? 지중선 계통을 가공선 계통에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지중선이라는 것은 땅속에 까는 전선입니다. 땅에 매설하는 전선인데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매설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반 우리가 송전선에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선과 선과의 그 거리가 등가 선간 거리가 여기는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D값이 작다는 뜻입니다. 특징상. 그쵸? 근데 아까 전에 공식 적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L과 C. 보시면은 L과 D는 비례 관계, C와 D는 반비례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지중선 계통은 이 D값이 작기 때문에 L은 작고 C는 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번 인덕턴스는 작고 정전 용량은 크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가공 전선로에 대한 지중 전선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지금 지중 전선로의 장점 물어보고 있는데요. 건설비가 싸다. 장점일까요? 아닙니다. 지중 전선로는 보수도 어렵고요. 건설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송전 용량이 많다는데 송전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복구에 효율적이다. 땅속에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반 송전 선로에 비해서요. 정답 3번인데 인축에 대한 안전성이 높으며 왜냐하면 땅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2번 지중 케이블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머리 루프라고 했는데 이제 머레이 루프도 됩니다. 머레이 루프 시험기에 의한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수색 코일 방법 맞고요. 그 다음에 펄스 측정법 맞습니다. 펄스 레이더법도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바로 정전 용량법. 이것까지 해서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거라는 것은 여기 밑에 적혀 있지만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매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3번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도체의 저항손 맞죠? 도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 손실이죠. 유전체손 맞고요. 연피손도 맞는데 여기 4번 철손 있잖아요. 철손은 변압기 및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 등에서 무부하 손실을 바로 철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는 철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4번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 현상을 고려할 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위 경도는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으로 약 몇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인가? 우리가 절연 파괴 전위 경도를 말할 때 교류의 경우는요 21킬로볼트. K가 좀 이상하죠? 21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류는 30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2를 곱하면 이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의 절연 내력 파괴 최소 전위 경도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22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임계전압 공식을 꼭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임계전압 E0라는 것은요 24.3 M0가 뭐죠? 전선의 표면계수, 그쵸? 그 다음에 M1은 뭐죠? 날씨계수. 날씨가 맑으면 1, 흐리거나 눈이나 비가 내리면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해서 상대 공기 밀도를 델타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했었나요? 공식 적어드리면 온도에는 반비례하고요. 기압에는 비례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 공기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 그리고 기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임계전압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기압은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쵸? 온도가 작아지면 이 상대 공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임계전압도 낮아지겠죠. 보시면은 지금 기압이 낮은 경우인데 기압은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낮아야 하고요. 공기 밀도는 관련 없고요. 그리고 전선의 직경이 큰 경우, 전선의 직경은 뭘까요? 전선의 직경은 말 그대로 전선의 지름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D 있죠? D가 올라가면 임계전압 E0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6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전선을 부식시킨다. 맞습니다.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키죠. 그 다음에 2번 코로나 현상은 전력의 손실을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손실 일으키죠.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불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파 장애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코로나 손실은 전원 주파수의 3분의 2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코로나 현상 그 전압 관련된 이 피크의 식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태를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주파수의 3분의 2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F 플러스 25라고 해서 3분의 2제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풀어볼게요. 일선 1km당의 코로나 손실 P를 나타내는 피크식은 단,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D는 선간거리, 전선의 지름, 주파수, 전선에 걸리는 대지전압, 코로나 임계전압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형태를 알아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형태를 안 받으면 고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문자
자, 2-2제로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f 플러스 25 그리고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값 2d분의 d값 요 값들은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뒤에 10의 마이너스 5제곱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피크식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입니다.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은 선간거리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전선의 높이를 가급적 낮게 한다. 그리고 선로의 절연을 강화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복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복도체의 목적 볼까요? 코로나 방지 대책 중에는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복도체를 채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지를 위해선 가선 금구류, 전선이나 전선과 연결된 지지물들을 개량하는 가선 금구류를 개량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장 문제풀이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전선 부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에 의하여 부식될까요? 무엇에? 바로 산소 아니죠. 수소, 질소 다 아닙니다. 오존입니다. 오존. 코로나 방전 시 오존과 산화질소가 방전하게 되는데 이들과 물기, 습기 있잖아요. 습기가 혼합해서 이 질산, 화학식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산이 되어서 전선과 부속물을 부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면 오존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된다 정도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9번까지 2장 문제풀이 맞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